요즘 핫한 뉴스죠. 이번에 이 테토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마약 유통으로 이 트럼프한테 까불고 있었던 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그 베네수엘라 점령 배경을 쉽게 이해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식과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국제 정세 설명과 함께 알차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입니다. 이 마두로가 체포 직전 사진인데 이 모습이 골방에 박혀있는 이 쥐새끼 마냥 박혀있는 게 아닌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독재자의 최후인가 싶기도 한데 이 마두로 대통령 이 신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이름은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입니다. 출생은 1962년 11월 23일 베네수엘라에서 출생을 하였고 지금은 정치인이 대통령이지만 전에는 버스 운전사로 일했었거든요. 이 버스 운전사가 어떻게 연관이 없는 정치인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의 발자취를 보면 전 직장이 버스 기사였잖아요. 버스 기사를 하면서 이 노동조합 출신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여기 머리띠를 두르고 앞에 나가서 나가자 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한 나머지 그때 당시 차베스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정부에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베스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마두로가 선발되게 되죠. 하지만 이 마두로가 선발되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선관위를 통제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거의 선거 독재 체제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권 유지를 어느 정도 했느냐 보면은 자그마치 13년 동안 독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13년 동안 독재 체제를 유지했는데 어쩌다가 트럼프한테 체포를 당하게 됐을까? 때는 새해가 들어서서 1월 3일 이 트럼프에 의해서 마두로가 체포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 베네수엘라 여기에 20개 지상 해상 기지에서 150대 이상의 베네수엘라 방공망이 무력화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진입을 해가지고 마두로 부부를 생포하게 됐는데 이 체포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시간. 그리고 작전을 시작하고 나서 5시간 만에 작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첫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사실상 3분 만에 주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서조차 3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은 경기예요. 3분의 시간은 거의 벙커링이라는 쇼부 전략에 의해서 엄청나게 게임이 빨리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거의 게임하듯이 빠르게 상황이 끝나버렸다. 이거 게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끝나버렸을까 보시면 마두로 생포에 사용된 이 빅테크 기술이 있습니다. 요새 핫하죠. AI 주식으로 핫한 이 빅테크 기술이 어떻게 쓰였냐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와 팔란티어의 고담 소프트웨어와 같이 쓰였는데 스페이스X는 정보를 수집하고 팔란티어는 분석을 통해서 마두로를 생포한 겁니다. 여기 이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은 제 관련 영상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이 기술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먼저 이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제공하는 저지연 고해상도 커버리지는 마두로가 위치를 자주 바꾸고 미끼 호송대를 사용하며 포획을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거든요. 아니 마두로가 인공위성으로부터 포획을 피하려고 위치도 계속 바꿔주고 미끼 호송대를 사용해서 분시술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인공위성의 추적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거의 무쓸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팔란티어의 예측 분석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팔란티어가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위성 데이터, 도청된 통신, 인간 정보를 융합해 가지고 몇 시간 만에 마두로의 위치를 카라카스 외곽의 요새화된 건물로 좁혔다.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이 마두로의 위치를 찾아내버린 거거든요. 이야 거의 SF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현실로 가능하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는 어쩌다가 마두로한테 이 빅테크 기술까지 써가면서 체포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 마두로의 잘못을 따져보자면 이 마두로는 이 마약 밀매를 통해서 테러 조직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코카인,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출했고 군사적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 및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조직을 이 카르텔이라고 하거든요. 카르텔. 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는 정보가 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 버린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마두로는 이 마약 조직을 진두지휘하면서 마약 밀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신과 이 측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부를 그렇게나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13년 동안 독재를 했겠죠. 사실 이 미국이 마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트럼프도 얼마 전에 마약 수출이 싹 뿌리 뽑겠다 라고도 말했듯이 이 수리남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리남이라는 영상에서도 마약 밀수출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마약은 거의 사형감인데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명분으로는 아주 확실했던 거죠. 물론 이 마두로 체포를 통해서 트럼프가 얻은 이점들, 그 외의 이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마약 불법 이민자 등 미국 유입 근절에서도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을 또 장악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 마약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반미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디냐? 여기 콜롬비아와 쿠바, 이란. 여기서 이 콜롬비아와 쿠바 이 나라가 중남미에서 반미 정권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베네수엘라 다음은 우리 지금 세계 곳곳 떨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반미 국가들, 이번에 미국의 엄청난 힘을 보고, 아니 트럼프의 힘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베네수엘라 다음에 목표 먹잇감이 되는 건 아닌지 지금 걱정을 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기 쿠바 이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쿠바는 지금 정권을 아주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무너질 것. 더 무서운 말은 요 말입니다. 쿠바는 현재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제가 될 것. 결국에는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서 우리 미국, 이 트럼프 형님이 한번 손으로 주물러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주물러 줬으니까 다음에는 쿠바 너희들이 타깃이 될 수가 있다 라고 경고를 날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축출하면서 미국이 이제 직접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말을 했었냐면, 미국의 군사 개입 핵심 목적이 석유 자원 관리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붕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직접 운영할 것.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 미국은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버렸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을 탐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안 그래도 세계 1등인 미국이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탐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을 보시면 지금 세계 1등이거든요. 1등. 그 중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사우디 석유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베네수엘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세계 매장량의 18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가 그 원유를 이렇게 많이 매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못 됐던 이유는 캐기 힘든 나쁜 기름이라서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술과 비용이 없었던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이 좋은 자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세계 석유 시장에 발을 못 들이밀고 있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 베네수엘라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국제시장에 팔 수도 시추에 필요한 부품을 살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금지를 시켜버린 거죠. 금지를. 얘네들이 이도 저도 못하게 석유를 국제시장에 팔 수도 없고 석유 시추에 필요한 부품도 살기를 막아버렸으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이 트럼프한테 눈도장이 찍힌 나라였거든요. 중남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독재 체제도 오래 해서 이 트럼프한테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베네수엘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베네수엘라 점령으로 인해서 석유 시장의 장기적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 진출을 공식화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시추 장비나 이 건설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되게 수혜를 입힌 거죠. 왜냐? 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석유 시추에 필요한 장비나 건설 서비스도 미국 기업이 가서 할 테고 석유 메이저 기업들도 베네수엘라에 가서 석유 시추를 해서 석유를 팔 거고 베네수엘라의 자원은 베네수엘라 것이만 결국에는 미국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 자원이 뺏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를 보면 되게 트럼프가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1장 이 상남자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 석유 메이저 기업 중에 코노코 필립스랑 쉐브론이 되게 많이 수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번 베네수엘라 점령 사건으로 인해서 두 기업이 되게 많이 급등했거든요. 지금 새해 들어와서 미국 주식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 두 기업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7%가 올랐고 여기에도 똑같이 7%가 올랐어요. 주식 작대기 모양이 거의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쉐브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수직 상승을 이루고 있어요. 이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시추 장비나 건설 서비스 관련 회사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새 최근래에 들어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이 중국과 대만 전쟁. 이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계획이 뉴스에 뜨문뜨문씩 떴었는데요. 이런 계획도 있고 미국의 하와이 근처에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느니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떴었거든요. 뉴스에서. 이 뉴스를 듣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죠. 아니 중국이 2등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이 감히 대만을 건드리네. 우리 미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대만을 건드리다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죠. 중국이 자꾸 이렇게 잽을 달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오도만 맞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이트 훅을 날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 점령이 이 미국의 돌노주의라고 미국의 세력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돌노주의가 뭐냐면 1823년 멀로 대통령이 먼저 선포했던 멀로주의의 어원을 딴 도널드 트럼프와 멀로주의라는 단어를 합친 말인데 원래 멀로주의라는 게 식민지 시대에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고 미국도 유럽에 신경을 끄겠다. 그러니
유럽은 이제 미국 근처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을 하지 마라. 그것처럼 이 돌로주의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 중남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제외한 중남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얼씬도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여기 넘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쟁에는 곧 에너지가 힘이거든요. 중국은 그동안 이 베네수엘라에 수십조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 석유를 받아왔습니다. 에너지죠.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인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중국 대만 전쟁 시에 지속할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인 즉슨 중국의 에너지 목줄을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에너지가 없으면 중국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 참수 사건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예전에 이라크 전에서도 그때 전쟁을 거의 생중계를 해줬었는데 베트남전의 수모를 딛고 일어서서 미국의 강함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수작전, 거의 아까 3분 만에 끝나버린 참수작전이 중국 지도부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있던 중국제 방어 시스템은 이 미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게 지금 결과로 드러났거든요. 거기에 이 북한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트럼프 보고 불량배적 본성 다시 확인했다. 이거는 마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강한 상대를 보고 쫄아가지고 멀리서 야, 쟤는 역시 인성이 글러먹었어. 역시 불량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더 불량배거든요. 독재체제로. 어쨌든 이런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년 1월 3일 날 새해가 밝자마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점령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거든요. 트럼프의 입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2026년을 거의 트럼프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계 대장은 역시 트럼프의 권력을 다시 한번 매겼고, 올해에도 이 정치와 경제 모두 트럼프의 입김이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무력은 나쁜 거지만 어쨌든 무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세워버린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 라고 경고를 전 세계에 있는 독재 국가들에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트럼프가 올해 주식 또 사라 미국 주식 비트코인 내가 보장하니까 오른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신뢰를 얻었으니까 트럼프의 말은 거의 신과 같거든요. 그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된 상황에서는 이 트럼프의 말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트럼프가 이것이 바로 이 테토남 트럼프식 새 인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비트코인과 주식 이번 연도에도 오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 내 말이 곧 진리다 라면서 새 인사를 이렇게 격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새해부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면서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도 트럼프의 입김이 과연 통할지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구독을 하셔서 저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